만약 내일 당신의 돈이 전부 사라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지금과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까요?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 잔액이 0이 되었습니다. 직장이 사라졌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이 당신 곁에 있을까요? 당신 스스로는 지금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무너지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삶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야기할 한 인간은 이 구조를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간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때문에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19세기 유럽,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틀이 막 만들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공장이 생겼고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발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2시간, 14시간, 16시간 아이들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여성들이 방직기 앞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노동자들은 몸이 망가질 때까지 일했고 망가지면 더 이상 필요 없는 부품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공장주들은 불을 쌓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카를 마르크스. 1818년 독일 트리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였고 집안은 넉넉했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엘리트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 번듯한 사회적 지위, 가족을 편안하게 부양할 수 있는 살.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세상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가치, 심지어 사람의 존엄까지 모두 돈으로 평가되는 구조. 그는 그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것도 아주 잔인한 대가가. 마르크스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집세를 못 내 가족이 쫓겨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이 셋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충분히 먹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입히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예니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상을 믿었고 함께 가난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낭만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끊임없이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마르크스는 아마 책을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 앉아 매일 책을 읽고 메모하고 쓰고 고쳐 썼습니다. 자본론의 첫 권이 나온 건 그가 49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평생을 갈아 넣은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가 처음으로 포착한 건 하나의 단어였습니다. 소외. 독일어로는 ENTFREMDUNG. 낯설어진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낯설어진다는 걸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낯설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한 가지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목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무를 다듬고 조각하고 완성된 의자를 손으로 쓸어 봅니다. 그 안에는 그의 시간이 있고 그의 기술이 있고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의자는 그 목수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장에 들어간 노동자는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나사를 조입니다. 나사를 조입니다. 나사를 조입니다. 그가 만드는 것이 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완성품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을 팔았고 시간의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르크스는 말합니다. 일이 더 이상 나를 표현하지 못할 때 나는 일에서 소외된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나는 나 자신에게서도 소외됩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출근합니다. 업무를 처리합니다. 퇴근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내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이걸 반복한 게 1년, 3년, 5년, 10년.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대답합니다. 돈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바로 그 말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야 라는 순간 더 이상 그 현실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가 본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된다는 것. 처음에는 인간이 돈을 만듭니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편리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구로서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이 인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마르크스는 이걸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원래 인간의 행동 방식은 이겁니다.
나는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팔아서 돈을 얻고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삽니다. 이 흐름은 정상입니다. 목적은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고 돈은 그 사이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안에서 이 흐름이 뒤집힙니다. 나는 돈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고 끝이 없습니다. 목적이 돈 자체가 됩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불리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돈의 종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왜 유지하고 있습니까?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이 선택을 왜 했습니까? 안정적인 수입 때문입니다. 하나씩 대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대답의 끝에 돈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당신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이지.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그게 세상의 법칙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지배는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이데올로기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지배 계층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틀이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가난한 건 노력이 부족한 탓이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말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사회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돈은 단순했습니다. 공장을 돌리고 임금을 주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연봉, 구독자 수, 팔로워 수,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사람 직업이 뭐지? 얼마나 벌지? 어디 사는 사람이지? 이 질문들 하나하나가 사람을 숫자로 환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높으면 대화를 더 이어갑니다. 낮으면 관심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조조정이 일어났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전화 연락이 줄었습니다. 모임에서 빠졌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주변이 달라졌다. 그럼 그들이 좋아했던 건 나였나? 아니면 내 직함이었나? 이 질문, 마르크스가 150년 전에 이미 던진 질문입니다. 마르크스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본론을 쓰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이 구조를 의심해보길 바란다. 그는 혁명을 말했고 그의 이름은 이후 많은 곳에서 정치적으로 오용됐습니다. 소련, 중국, 수많은 독재 정권들이 마르크스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 자신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다시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일이 나를 표현할 수 있기를, 관계가 돈으로 계산되지 않기를, 인간의 가치가 통장 잔액으로 결정되지 않기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마르크스 자신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돈을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다시 내려놓는 것. 어떻게요? 작은 것부터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돈 말고 남는 게 있는지 하나만 찾아보십시오. 지금 맺고 있는 관계 중에서 손익계산 없이 편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선택 하나를 돈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돈에 끌려다니는 삶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시작입니다. 마르크스는 1883년 64세에 죽었습니다. 장례식에는 11명만 왔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돈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떻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에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쓸 것인가? 돈에 쓰일 것인가?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